우리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평소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까지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1차 공약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호입니다. 또 이번 6.13 지방선거에 보령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김기호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공약은 보령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1차 발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세 번째는 만세보령문화도서관을 우리 시민께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6.13 보령시장 선거에 출마한 저 김기호는 오늘 보령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병원 유치, 장애인 복지산업센터 건립, 만세보령문화도서관 건립 등 세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자 합니다. 대학병원 유치는 보령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수건 사업입니다. 보령 시민들은 대학병원이 없어 중요한 수술이나 진단, 검사 등을 받을 때 원광대, 순천향대, 단국대 병원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급할 때는 고가의 비용을 내고 헬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매우 커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보령시의 경우 서해안 최고 관광지로서 의료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잠재적 가치가 크고 대학병원들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령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학병원 측에 토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학병원 유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 사업비 약 2천억 원, 연건평 2만 평 규모로 2,000개의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해 보령 시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김기호는 또한 장애인 복지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보령시에 등록한 장애인은 8,600여 명으로 보령시 인구의 9% 수준입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령시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및 복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각 장애인 단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김기호는 진정한 복지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는 의료, 육아, 취미, 수영, 헬스, 목욕 등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시설을 한데 모으고 여기에 교육, 일자리 등 산업시설을 한데 모은 복합센터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 연건평 4,000평의 규모로 장애인 복지산업센터를 설립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형 복지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이 행복한 보령이자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호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연건평 1만 평 규모의 만세보령 문화도서관을 건립을 약속하겠습니다. 만세보령 문화도서관은 종합도서관 기능은 물론 헬스, 수영, 취미, 강좌,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보령시에는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 다른 도시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보령 시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호는 만세보령 도서관은 보령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종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간 시민들을 만나 공약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는데 오늘 발표한 공약은 1차이고 계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13 지방선거의 즈음에서 김기호는 진정한 목소리를 담아서 그동안 민생 현장을 다니며 소통하고 그분들의 소리를 들은 바를 전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저 김기호는 정의롭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관리 속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현 시장님께 시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 당시 일주일에 3일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시민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내겠다. 고령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 시장 직속의 기업 유치 인허가 총괄 TF팀을 설치하겠다.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5,000개 등을 일자리 창출 5,000개 등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우리 보령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령시장님은 어떤 기업이 입주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선거에서 시장님을 지지해준 보령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보령의 인구는 15만 명 이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보령시는 인구 감소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과 2017년 12월 말 일자를 비교해 보면은 인구 10만 3천여 명에서 지금 지난해 675명이 감소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0만 2천 명대로 또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보령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희망을 갖고 보령 발전에 대한 꿈을 우리 시민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상훈 기자입니다. 네네.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학병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계셨었는데, 네. 지금 우리 김기호 예비후보께서는 이 대학병원을 이제 강력하게 자신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대학과 아니면 어떤 협의를 좀 하신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인구 지금 11만의 우리 보령시 안에서 물론 주변 인구들과 주변 시도와 시군과 합쳐서 하면은 가능하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의 생각을 좀 진행을 해오신 게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또 현재 후보들이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집단과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또 하나는 충주 같은 경우는 건대병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인구 2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는 순천향 대학병원과 천안 단대병원이 있습니다. 천안에 인구 40만일 때 2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령의 중심이 돼서 우리 보령의 인구 10만, 서천에 6만,
청양에 3만, 부여에 7만, 또 태안에 6만, 이렇게 약 40만이 넘습니다. 홍성까지 포함을 합니다. 홍성 약 9만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연육교가 지하 터널이 완성이 되고 하면은 태안과 보령과의 거리는 30분대 이내로 될 것이다. 좀 더 나가서 서산도 가능합니다. 서산이 인구 17만입니다. 그러면은 50만이 넘습니다. 반경 50km 이내, 40분 이내에 대학병원이 존재한다면은 우리 보령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아산에 대학병원을 설립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과 순천향병원과의 충돌로 인한 부분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양대병원도 있고요. 원광대병원도 있고 을지대학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대학교 병원도 우리 보령이 서해안의 중심으로 가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인제대학 병원인가가 들어서고 싶은데 토지 가격이 약 1,000억 원대 육박하다 보니까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은 대천 해수욕장 지금 사면리에 있는 1200세대 아파트 부근이나 또는 우리 대천 역세권의 대학병원을 땅을 시에서 최대한 무상 지원을 하고 또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면은 충분히 효율성이나 접근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은 저 김교는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첨부하자면 저 김교가 시장이 돼서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 김교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약이 없는 것 좀 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미투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공격을 치르고 있고 여러 가지 당 지도나 저 대통령에 대한 지도가 지금 탄력을 받으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지금 열애일 수가 없는데 부모님 50대 세대 교체를 하고 국정 지도, 당 지도 탄력받아서 하려고 했다가 이 질문은 제가 이제 경선 코치에 대한 이슈 후보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분위기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좀 변증이 있습니다. 여건은 어떤지? 저는 지난번 저희 당 핵심 예비 후보님들과의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정확한 철저한 수사와 진행을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고 또 그 피해자한테는 정말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신발 질끈 매고 시민들께 더 다가서서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저 김교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CNC 영상뉴스 이대우입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간에 이미 공약이 이제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대학병원 유치하시기 전에 이제 보령에도 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아산병원 재단인데 네. 이제 한간의 일부 시민들이 그 보령시의 그 대학병원이 그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하나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만세보령 그 문화도서관 건립은 작년에 12월 달에 그 보령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결에 의해서 그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진행하려고 했던 공약 그 내용인데 이 공약 사항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구 20만이 대학병원의 아마 수익성의 손익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향 대학교는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그러고요. 수익이. 반대병원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은 많은 환자들로부터 받은 그 비용을 연구나 또 첨단 그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많이 비용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령이 서해안의 중심 도시고 우리 주변에 6개 군이 있는데 이 군들이 중심으로서 우리 간다면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요. 또 과거에 비춰보면은 우리 보령에 이마트가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산에 이마트를 다 갔습니다. 근데 홈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이마트 비싼 땅을 매입을 해서 지었습니다. 우리 보령은 잠재적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간 앞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령에 있는 병원, 대학병원은 메디테리드, 쉽게 얘기해서 휴양, 관광,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닌 대중국, 또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갖춘 메디텔 호텔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약 98개의 불치병을 알고 있다. 불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병들이 암, 심장질환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아산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녁에 우리가 맹장이 있을 때 수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나 또는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령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뜻을 모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구 비례해서 그러니까 시설이나 어떤 의사나 이렇게 그 인구 비례해서 인구가 적어서 대학병원을 유치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지 않고 시설 투자를 안 하지 않냐 이런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요. 예. 역으로 현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들께서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병원과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봤다는 얘기를 혹시 우리 이대호 기자님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저 김기호는 모든 걸 걸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그분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서 나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 10,000평 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문 인식을 해서 들어갑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 안에서 취미생활과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을 합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예산에 지금 부딪힌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강력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성들이 그 공간에서 공부하고 또 체험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복합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도서관 예산 삭감 이유가 그 성태영 의원께서 그 위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그 예산이 뭐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예산결의에서 어떤 그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 틀리더라고. 위치를 가지고 뭐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네 이제 자기 지역구를 뭐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그 기초 어떤 설계비나 이런 예산은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된 거거든요. 예산이 어차피 공모를 해서 뭐 도비급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우리 일을 할 때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우리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몫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원들 개개인의 뜻도 존중이 돼야 되지만 그것을 통합하고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공약들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시민들이 지금 이시호 시장님, 김기호 후보님, 최진복 후보님 네. 세 분이 경선이 다 마무리가 돼서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보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에도 출마 선언 때 말씀드렸지만 당의 룰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고요. 전달하는 과정이나 듣는 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달 말에 그 경선 부분이 마무리될 걸로 당에서 공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다음 달 10일 전후, 늦으면 2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당에서 정한 룰, 지난주에 당에서 당무회에서 승인한 사항이 정체성, 도덕성, 기여도, 당선 가능성, 면접, 이게 100점입니다. 그리고 후보 적합도 등을 공심위에서 정해서 단수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당무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에서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누구도 저는 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김기호는 당연히 당에서 단수를 정하더라도 승복을 할 것이고요. 또 경선을 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보령은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전략공천은 없는 지역인가요, 보령이요? 제가 알기로는 전략공천이 충남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순 2자리인데 단 심의를 해서 후보 적합도와 총점을 합해서 몇 점이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단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선으로 가고 가점과 감점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정한 대로 경선에 공심위에서 정한 것이 그대로 룰이 갑니다. 만약에 경선할 경우. 그런데 저는 저 김기호는 어떤 경우든 당의 명령에 또 당의 룰에 따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간에서 제가 당원을 모집을 안 했다, 조직이 약하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는 나소열 비서관께서 지역위원장으로 계실 때 수차례 걸쳐서 권리당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초부터 5월 31일까지 권리당원을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로 도와줘서 제가 협조로 5월 31일자로 당에 1176매를 냈습니다. 1차로. 그리고 추후에 약 300~400장 정도를 보강을 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보령이 약 2200여 명, 전체 당원이 약 5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리당원과 당원 포함된 모든 당원들이 후보 결정에 경선을 한다면은 거의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당층을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약 15%,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김기호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여론조사 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김기호는 조직으로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번에 나서겠다. 제가 김기호가 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묵묵히 내디디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바쁘신데 우리 기자님들 또 저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김기호는 민주당 프리미엄이 없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시민들께 다가서서 호소하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 김기호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오후 2시 김기호 선거 보령시장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자 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저에게 그동안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 김기호가 묵묵히 걸어올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했습니다. 3월 24일 날 오후 2시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